무역 전선의 초비상이 됩니다. 적자가 늘어나서 경제 주름이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무역 흑자 행진이 14년 만에 멈출 것 같답니다. 올해 역대 최대의 적자를 지금 내보이고 있죠. 수입이 수출보다 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가 될 거랍니다. 300억 달러, 400억 달러,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미국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무역 수지 악화는 정시에도 원달러 환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경제 성장의 발목도 잡죠. 우리 경제는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 미국의 정책금리, 미국의 균형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점점 더 안 좋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13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누려왔죠. 근데 올해부터는 적자로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2021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은 국가가 10개라고 하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무역수지가 지금 현재 지난 4월부터 4, 5, 6, 7, 8 5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고요. 9월 달에도 적자는 계속되고 있죠.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연속 마이너스이고 누적액으로는 292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 한 200억 달러의 적자가 또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추산해서 무역 적자가 누적으로 500억 달러가 넘어가면 한국의 경제는 더 암울해지는 거죠. 게다가 내년은요. 내년에는 그런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개선되기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수출해서 우리가 좀 괜찮은 성적을 내보였는데 대중 무역 수지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올해 연간 무역 적자가 281억 달러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미 벌써 누적이 292억 달러죠. 연간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 넘는 게 아니라 500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400억 달러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아마 좀 긍정적인, 좀 이제 현실적인 전망 같다 보입니다. 이걸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앞으로 꽤나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 국제 교육도 계속 줄어들고 있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니까 국제 교육이 옛날보다 둔화가 돼가지고 한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면서 외환시장이나 정시도 점점 더 안 도와지고 경제 성장률도 더 내려간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무역 적자는 정시에도 이제 악재라고 얘기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차손 때문에 한국 정시의 투자 매력도도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엑소더스 하는 상황도 이제 발생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수출에도 도움이 안 되죠. 왜냐? 다른 수출 경쟁국의 통화 가치도 같이 떨어져서 환율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진다. 무역 수지 악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요를 중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호황이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지갑을 더 열고 소비를 더 할 텐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부정적이 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사람들이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는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대거 매출이 많았죠. 핸드폰도 많이 바꿨고요. 지금은요. 크게 무리가 없으면 있는 거 쓴다라는 거죠.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선무이다 보니까 다른 소비재의 소비를 대폭 줄이는 거죠. 이게 닥쳐오는 현실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꽤 어렵고 꽤 만만치 않고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좀 잘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우리가 지내는 이 현실들이 참 녹록지 않더라. 참 어렵더라.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 라고 내다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무역수지가 지금 벌써 300억 달러 가까이 누적이 되고 있다. 이게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이 지나면 400억 달러 되고 450달러 되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무런 전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내다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뭐 잘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안 좋더라는 거죠. 뭐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규제 완화? 글쎄요. 규제 완화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게다가 세제 지원해야 된다. 세금 지원하면 그 세금은 어디서요? 뭐 해외 자원 개발? 이것도 참 말은 쉽지만 해외 자원 개발에서 당장에 뭐 자원을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거죠. 해외 자원 개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는 MB 시절에 그걸로 해먹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조금 염려스럽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해외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필요하고 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지금 정책 당국이 좀 더 고민하고 고심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뭐 규제 하나 잘 모르겠고요.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세제 지원 이런 것들 또한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뭐 마냥 이렇게 국고를 이렇게 탕진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좀 현실적이고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확실한 건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녹록지 않다. 많이 어렵다라는 거고 뭐 그러한 사항들을 좀 내다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달러가 강세인데 무역 적자죠. 5년 동안 벌어놓은 게 이제 많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IMF가 다시 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참 씁쓸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뭐 이런 좀 암울한 마음들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아무쪼록 뭐 지금 현재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다. 라는 걸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